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증시의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하태민 경제TV 텔레그램이죠. 여기를 통해서 텔레그램 하태민 한칸대우 경제TV 검색하시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보내는데 오늘은 제가 어디도 구할 수 없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렇게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요거였죠. 방사청에 오늘 드디어 공지가 떴어요. 뭐가 떴냐 했다면요. 자, 접촉 지역, 적과 접한 지역, GOP입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죠? GOP의 대드론 통합체가 우리 휴전선에 전반에 걸쳐서 155마일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대드론 통합체계, 대드론 통합체니까 당연히 이제 일단은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가 필요하겠죠. 레이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력화할 수 있는, 무력화는 뭐 실질적으로 파괴한다거나 아니면 주파수 등을 통해서 무력화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요거 드론 통합 체계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기 들어오려면요 신원조사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7, 8월 중에 7월에서 8월 중에 이제 입찰을 한다. 입찰을 하면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등등을 하겠죠. 어쨌거나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저는 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정치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2024년에는요. 그냥 드론에 관한 모든 게 스톱.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 등등 하면 드론에 힘을 주니까 그에 대한 또 야당에서 반대, 지금 여당이 됐지만요. 반대하면서 모든 게 스톱돼서 전부 2월 됐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니까 바로 시작하네요. 왜냐? 드론 지금 워낙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자, 중요한 부분 특히 최근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그것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자, 요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러시아 공군 기지를 공격을 해서 그 하와이 진주만 공습에 해당하는 정도의 피해를 줬다. 이제 드론이 뭐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본다면 요 정보를 그래서 아마 이거 아직 시장 전혀 모릅니다. 작성일 6월 9일 날 작성일이니까 원래는 우리 하 대표처럼 항상 뭘 찾는 사람이나 보이는 거지. 이거 시장에 알려지려면 며칠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리 하 대표로부터 즉각 들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마음의 준비나 준비를 할 수 있다. 자, 뭐 당연히 관련주는 휴먼 테크놀로지입니다. 휴먼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제가 해설도 해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휴먼 테크놀로지 100% 자회사니까 한 몸이죠. 아고스가 최근에 어떤 세종정부청사, 정부세종청사, 세종시에 있는 세종청사의 안티드론 시스템을 공급을 저기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부 세종청사는 우리나라 정부잖아요. 여기 할 정도면 뭐 말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아고스도 아고스지만 휴먼 테크놀로지도 이 GOP 접촉 지역은요. 그 아고스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휴전선 155마일 전체를 하려면 레이더가 탐지거리가 상당히 큰 것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고스는 근거리에 해당하는 거고 장거리는 휴먼 테크놀로지의 레이더가 작년에는요. 이 군에서 필요한 스펙을 만족시키는 곳이 휴먼 테크놀로지의 레이더뿐이었다. 그 작년에는 얘기가 됐었는데 언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드론 관련 드론을 막아야 될 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군뿐이 아니죠. 변전소,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등등
뭐 포항제철 공장, 현대차 공장, 뭐 안 중요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 공장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아침 경제 TV 하시면 이런 거 뭐 하루에 하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만 내가 얻어 걸려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경제 TV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니 외국인들이 와 하루 평균 지금 1조 63억씩 순매수합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대통령 선거 전과가 완전히 달라졌다. 물론 코스닥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규모 순매수 배경은 저는 두 가지로 첫째 작년에 대만, 일본, 미국 전부 사상 최고치 잔치를 벌였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하락했죠. 이 말은 그래서 올해 우리 시장이 작년 말에 올해 전말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근거가 가격 메리트. 난 딴 데는 다 올랐는데 한국만 안 올랐다. 근데 사실 한국만큼 산업 포트폴리오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조선, 방산, 뭐 전부 다 화장품, 네, 철강, 자동차 전부 다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외국인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대규모로 한다 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의문을 잘 사면 없다. 근데 월요일은 뭐 샀나 봤더니 지난주까지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반도체가 아니고 한국의 비중을 늘렸다. 기존에 워낙 한국 비중을 줄였던 걸 이제 원상 회복시키는 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금융지주 중심으로 집중 매수를 했는데 월요일에는 자동차가 보이네요. 조선이 보이네요. 자동차 이걸 웬일이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관세 전쟁 피해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배경을 외우는 사람 비아디 중국의 비아디라고요. 중국의 현대차에 해당하는 위치죠. 근데 저는 기존에 그랬거든요. 중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보입니다. 항상 가공을 하거든. 비아디를 보면 항상 그동안 전년 동월 대비 꼭 두 자릿수씩 판매가 증가했다고 나와서 저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잘 되는 달이 있으면 안 되는 달이 있는데, 항상 이랬거든요. 뭔가 저는 신뢰감이 안 간다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고 한 40%까지 가격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 비아디의 가격 인하를 가지고 치킨 게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 봅니다. 무슨 자동차를 뭔 치킨 게임을 하나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한둘도 아닌데 여기 무슨 치킨 게임 치킨 게임이란 거는 반도체 회사가 한 서너 개 될 때 한 네 개 네다섯 개 될 때 뭐 한두 개 정도 없애려고 하는 거지 자동차 만드는 메이커가 한두 개입니까? 이건 바보 같은 소리고요. 결국 비아디는 이제는 그동안에 숫자를 가공하다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한 게 유튜브 영상 보면 많이 나오죠. 자동차 판매한 게 아니라 대리점에 그냥 공터에 쫙 그냥 갖다 놓은 거 먼지가 뽀얗게 앉은 걸 다 판매했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제 판매 수량이 아닌데 판매한 것처럼 네, 왜 이렇게 해야 보조금을 받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 자동차업체 회장이 자동차업 제2의 흥대가 있다. 흥대가 뭡니까? 중국 1위 부동산 개발 업체 아니었습니까? 결국 이 말은 비아디가 흥다다 얘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보면 중국의 틱톡에 올라 있는 것들 보면요. 비아디에 대해 중국 그 구매자들이 욕을 엄청 해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볼 때 비아디가 유동성 결국 과다 재고와 유동성 악화에 못 견디 지금 거의 망하는 쪽으로 가는가 이걸 보고 현대기아차가 반사이익을 넣겠다 뭐 이런 해석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널리스트들도 경험이 부족한 순진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발표하는 숫자를 액면 그대로 믿는데요. 믿으면 안 됩니다. 다들 가공한 수치들이고 우리가 그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비아디가 만약에 망하면 현대기아차가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보면 재료 측면에서 본다면 자사주 취득 및 소각, 고배당, 이게 기업 밸류업이잖아요. 밸류업의 이 대표적인 게 금융지주사고, 그 다음에 한국 비중 논리를 목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산다고 저는 해석하는데, 이제 자동차 조선정으로 이제 그 범위가 확대. 그러니까 한국을 계속 주워 담아야 되는 거죠. 그동안 작년까지 워낙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철강이나 2차 전지는 지금 워낙 업황이 안 좋은 쪽, 화학이나 이런 쪽만 빼면 웬만한 건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할 분위기가 됐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또 하나 우리 좀 거래대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유가증권 시장이 하루에 12조, 13조, 14조 계속 늘어나죠. 코스닥 시장도 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거래대금도 이제 21조까지 늘어나는데 비교를 해보면 5월 19일부터 23일 이게 가장 일반적 이때 일평균 거래대금이 유가증권 시장 6조대, 코스닥은 5조대인데 지금은 6월 4일부터 9일 선거 다음에 3월 동안 보면 유가증권 13조, 코스닥은 7조.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지금 거래 대금이 한 100% 늘었고 그래서 양시장 합쳐도 한 71% 이렇게 늘면 누가 제일 재미 봅니까? 당연히 증권사죠. 그래 증권사들 관심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래서 키움증권이 오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아이고 저점 되면 이렇게 많이 올랐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큰 흐름이 이렇게 올 때는 중요한 지표가 뭐다?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 증가하는 한 증권주의 강세는 지속된다 생각하고 거래대금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 만약 시장이 하루 큰 폭 떨어져서 거래대금 줄어들면 증권수도 빠지겠죠. 이제 그래서 거래대금 초점 맞추셔야지. 제가 늘 강조드려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눈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들 재벌 되겠죠. 모르죠. 어떤 분이 눈이 4개 있으면 좀 더 잘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의미 있는 게 나타난다. 신성통상이 공개 매수가를 대폭 높여서 이제 상장 폐지하겠다. 자진 상장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상한가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이제 주목받을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또 주식 투자 혼자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 대표가 지난 6월 4일 날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이미 그러니까 6월 4일 날이니까 6월 4일 개장 전에 보내드린 거죠. 6월 4일 개장 전에 하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하면서 그 중에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좀 되는 종목, 메커스, 모토니, 영흥은 실적이 좀 별로예요. S&P 다이내믹스, 롯데지주 이렇게 새벽 2시, 6월 4일 새벽 2시니까 6월 4일 개장 전에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자, 매커스 6월 4일 날 아침에 시초가 0.8%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아침에 출발은 비리비리 했습니다만 16% 올라서 마감을 했네요. 그 아침에 좀 비리비리할 때 샀었으면 한 14, 5%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지분율이 40일. 그래 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테마가 있으면. 여러분이 메커스 대표면 어떤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며칠에 한 개, 한 달에 사실 한두 개만 하더라도 제 한 달 저는 이걸 후원금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의원님 프로의원님이 뭐 한 달 프로의원님까지 99,000원 때 99,000원이 사실 뭐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돈도 아니죠. 이런 거 한 달에 한두 개만 이런 거 걸려도 충분히 본전 뽑고 남는 거죠. 어쨌거나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 회사들도 언제든지 공개 매수 통해 상장 배지를 추진할 수 있는 자사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정부 방침대로 소각해버리라 그러면 대주주가 회사 지배력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겠죠. 모토닉 같은 게 아직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모토닉을 한번 보면요.
오토닉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는데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내용 꽤 괜찮습니다. 저는 뭐 매력적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음, 시장의 한 가지 주도한 테마가 되고 있다. 그래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그래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죠. 30% 미만은 30% 미만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엄청 20%대도 엄청 많은데 문제는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요. 이 중에 거래가 좀 되는 게 메커스, 그다음 오토닉, S&T 다이내믹스, 롯데지주 정도. TY 홀딩스가 태형 그룹이라서 이거는 회사가 좀 흔들흔들하니까 TY 홀딩스, 대웅 요 정도가 좀 거래가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의 네 가지 방향, 이 네 가지가 주도 테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게 지금 시장은 뭐죠? 네,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란 자사주 취득이나 고배당. 그럼 이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좀 벌어야 이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로봇 이런 것들은 적자 아닙니까 대체로. 그래서 이런 회사들, 업종들은 뭐 자사주 취득이나 뭐 소각 고배당 이런 거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다. 그러니까는 이 업종은 올라도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단기 한번 순환매 했다가 또 시장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도 업종 중심으로 하시고요. 이런 꿈을 먹는 회사들은 당분간 좀 피하거나 초단기 매매에 국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한테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뭐 이 후문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후문까지만 지금 보면요. 캡티비전이 최근에 시세가 좋다고 오늘 좀 움직이는데 오늘 좀 퉁 떨어지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질문이 하더라고요. 직원 결정서 수령 발표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직역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결과론은 지금 뭐 캡티비전은 그동안에 시장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1달러 이하가 31대면 뭐 그 청문회가 열리고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이 뭐냐면 청문회가 히어링에 이의 신청한다. 그래서 미국 경영진들은 이의 신청하면 180일 유예를 받는 거는 뭐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다. 그래서 뭐 그 1달러 미만 때문에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다고 확언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후문. 그러니까 요 관련된 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일부 제대로 내용을 해석 못한 분들이 물량을 저는 좀 던졌지 않겠나 싶은데 이미 본다면 지금 현재도 1달러 이상입니다. 지금 1달러 이상 며칠째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뭔가 네, 심상치 않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확 올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후문에 의하면 기존의 미국 경영진들이 더 나은 펄과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면 자기들은 물러나겠다. 이렇게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M&A로 본다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이제 국내는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정책이 더 이상 국내 M&A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캡티비전 같은 회사, 나스닥에 글로벌 마켓에 있는 회사가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방향으로 이미 전개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다면 답이 나오겠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방사청 이 재료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께 제 카페 리포트 휴먼 테크놀로지 보시면 되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알려드렸을 거예요. 방사청 들어가서 저거 볼 줄 모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보기도 힘들고 우리 하 대표처럼 알뜰한 사람이라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들어오는 우리 방산 테마 중에 가장 핫하지만 우리 시장에 제일 아직 덜 부각된 부분인데 이전에 정부 세구정청사가 이 휴먼 테크놀로지 아고스 자회사 아고스가 낙찰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된 안티드론 드론 관련주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 GOP 이제 시간 되면 알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냐 기대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저 말고 저는 뭐 사실 이런 관련 부분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방산의 전문가 들 동영상들 보면요. 샤르레 국방연구소 이런 전문가들을 보면 세계 유일하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 최장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시총 1300억 하기에는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 대표가 GOP 관련한 방사청 뉴스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느긋하게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요일 정치전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